네, 금요일장 마감을 7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오늘 약세권으로 돌아서면서 사실 이번 주 마무리 좀 힘든 구간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사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약세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피 시장 오늘 덩달아서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약세로 전환되면서 오후장의 흐름은 14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지수는 다시 2150선 안팎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신고가라면 2231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우상향 패턴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사흘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구간 아니고요. 자, 21선 안팎에서의 지금 지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한번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시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 전략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3% 이상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약세로 좀 이끌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매매 동향 보고 계신데 외국인과 기관 정말 뚜렷하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꾸준하게 내놓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발목을 잡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이번 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쇄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는 구간 안에 들어있고요. 오늘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상승 반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은행주, 현대차 그룹주,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나오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전반적으로 좀 시세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3인의 투자 전략 통해서 또 어떤 전략들이 유효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유준투자증권의 잠실 지점에 오원명 부장, 정유화학 등 실적 개선 업종의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옥은 와운의 파트너, 자, 지금은 한 템포를 쉬어갈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그렇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우신 와운의 파트너, 자, 코스닥 시장의 일부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쏠림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과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허윤정 연구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동시효과 상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지수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58.94포인트로 50분까지 장을 마쳤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158.63포인트로 50분보다 좀 약간 더 밀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오늘도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약간 살짝 반등을 했지만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 좀 나와주면서 장중 내내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주나 다른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업종 위주로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지수의 좀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섬유, 증권 업종 그리고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 보여주었고요. 통신업종, 보험업종, 전기가스 업종 등 그러니까 시장보다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한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상승세를 보였었던 실적이 좋은 화학주 그리고 증권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일단은 한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여전히 약세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함께 점검을 해보죠.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는 690선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장중에 681선의 저점을 형성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 축소는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되는 양상이었었는데요. 기관들은 여전히 800억 원대 꽤 큰 규모의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3거래일 만에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된 점이 오늘장 낙폭 축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 수가 448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524 종목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역시 종목별로의 수익률은 상당 부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소위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장 파라다이스와 함께 웹젠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코미팜 등이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와 GS 홈쇼핑, 바이로메드 등은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추럴 엔도텍은 안타깝게도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추럴 엔도텍발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는 일단 코스닥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고는 있지만 300만 주 이상의 한가 잔량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시장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감 지수 함께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24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모두 동반 상승해주면서 기분 좋게 4월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4월이 아직 남기는 했지만 4거래일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이미 4월 시장에서 수익을 든든하게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자, 코스닥 시장의 이번 주 흐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그동안의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그야말로 수급의 힘입니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종목들의 끊임없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 게임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주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약세권입니다. 2160선 하회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자, 일단은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690선 안팎에서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대비했을 때 일단은 낙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다소 좀 안도의 한숨 쉬실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대응하기 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과장과 함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땠습니까? 네, 오늘 2160선을 깨면서 좀 하회하는 모습 나타내 주었고,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7억의 순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의 그 매수세는 계속 그 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특징적인 좀 사항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그 시장은 그 증권주들이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93% 그리고 현대증권이 3.83%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코스닥 증시의 하락세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2170선, 60선을 다 깨고 하회하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나타내주면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는 모습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그룹주들의 그 장 후반부터의 하락세가 좀 지수 하락세를 이끌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그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엔 좀 살짝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나와주면서 제일모직이 5.31%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자 2.8%, 삼성전기가 3.32%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특이한 상승세 보여주었던 그러한 업종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아차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에 대한 숙작에 대한 이벤트 부분이 대부분 다 해소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기아차가 2.42%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가 1.14%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업이익을 5,116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타난 수치가 이런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3.06% 상승하면서 47,200원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때문에 실적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낮게 측정한 증권사들이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높게 발표한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좀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대비가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LG하우시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낮게 나와주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 오뚜기가 오늘 좀 라면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높게 평가되면서 오늘 3.3%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라면 판매량이 향후 5년간에 한 9.6%대의 그런 상승세를 연간으로 보여줄 거라는 증권사의 좋은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세로 좀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오뚜기의 상승세 눈에 띄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삼성그룹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2.8% 또 전일에 12%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었던 제일모직 오늘 책실험 매물에 시달리고요. 삼성물산, 삼성 SDS 약세까지 눈에 띄면서 지수 일단은 상승 폭에 그리고 또 하락 폭에도 영향을 준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어떻게 또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마감은 어땠는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죠. 네, 특징주들 간략하게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료라든지 휴대폰 부품 관련주도 약세 보였고요. 육아용품 관련된 종목들 재차 상승세 보였는데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 오늘장 9%와 함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경매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요. 경매가 점차 좀 보편화되고 있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주가에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아이패스가 오늘 장중에 7%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 10조 원 추가 투자 결정을 좀 내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오늘장까지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전년비 23%, 영업이익은 전년비 6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자체 전망을 하면서 오늘 10% 이상의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반면에 휴대폰 부품주들 여전히 주가 흐름 썩 좋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파트론이 6%의 하락 흐름 그리고 UIL이 4%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갤럭시 S6의 국내 판매량이 높아진 눈높이에 비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럽다라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휴대폰 부품주들 쪽에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의 호재와 맞물리면서 업종별로는 좀 엇갈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좀 반등하는 반면에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고점권에서 계속되는 급등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여전히 쇄도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단은 좀 조정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리딩투자증권을 연결하겠습니다. 우성재 국제영업부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좀 조정이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및 중국 증시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니케이 0.82% 하락한 2021.70포인트로 2만 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하락 기조를 이끌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주요 3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졌던 것이 한 요인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부담을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아시아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중국 증시의 움직임은 오늘 점차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2%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에 지금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96% 하락한 4,372.19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PO에 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 5월 1일 신규 주식 IPO에 대해서 5월 2회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단기 수급 악화 우려감이 더욱 확대된 것이 증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는 지금 4,500선 부근까지 올라온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의 단기 가열을 국면에 따른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중국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것이 증시 하락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증시에 대한 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한 만큼 증시에서의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4월달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4월달에는 이제 4,300 내외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중국 시장의 움직임 여전히 수급권에서는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었고 오늘 일본도 좀 조정이 컸습니다. 우성재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또 수급적인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팀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수급적인 특이사항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네, 오늘 그 외국인들의 좀 그 거래소의 매매 패턴을 본다면 우선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3위가 현대차, 4위가 기아차, 5위가 현대모비스 순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 3위부터 그 5위까지가 자동차 업종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그 환율 영향 그리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분 시작 발표 이벤트 끝난 다음에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역시 원가 절감 최근에 그리고 범용대림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를 낮췄던 부분이 우리 실적 발표한 이후에 평가가 좋게 나와주면서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많이 담은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반면 순 매도했던 종목은 포스코 그리고 KTNG 그리고 3위가 삼성전기 그리고 4위가 기업은행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많이 거래소에서 매수했던 종목은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현대차, SK하이닉스, KTNG 순으로 좀 매수를 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역시 기관이 5위에 올려놓은 KTNG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홍산 부분의 매출이 KTNG 실적을 높게 지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기관들도 오늘 KTNG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나 판단 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순 매도했던 종목들 본다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삼성물산, 3위가 LG디스플레이, 4위가 현대건설 순으로 매도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엇갈린 상황들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특이적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허윤정 연구원 어땠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 쪽에 전환되는 모습 보여줬죠. CJ E&M과 함께 삼성 LNS 그리고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점은 내추럴핸드텍이 51억 원 매수가 좀 유입된다라는 건데요. 매도 하한 배분으로 일단 거래가 좀 발생을 한 그 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한가에서의 매도 잔량이 300만 주가 여전히 넘어서고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적 판단을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원익 IPS 등으로 매수 흐름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들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셀트리온 쪽에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원익 IPS와 셀바이오텍 등의 매도 흐름 보였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좀 더 고르게 많이 다양하게 파는 모습이었었는데요. SM과 삼성 LNS, 셀트리온, 파트론 등과 같이 업종이 좀 대표적인 종목이거나 고밸류의 종목들이 상당수가 포함됐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에 수급적으로 종목들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또 환율시장의 동향은 어땠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진 와우넷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환율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환율은 원엔 환율이 역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0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800원대까지 바라본다. 그래서 오늘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바로 이제 원엔 환율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감을 표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장중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저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환율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다. 수출주들에게 힘들다라는 것들 때문에 오늘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원엔 환율이나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배경에는 어제 바로 이제 제조업 지수 발표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로 PMI 제조업 지수는 하루에 몰아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유로존 등등 모든 그런 여러 국가들의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모든 수치가 예상치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전기 대비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곧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반대 통화인 유로화의 가격의 급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달러 하락 그리고 유로화 급등 그리고 위험 자산들의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에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화 수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지표로 해서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업종을 좀 수출주들보다는 내수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저점은 원달러 환율의 저점은 1,050원 정도를 저점 밴드 저점으로 보시고 매매 대응하시면은 역시 예측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 파트너 고맙습니다. 네. 네, 원엔 환율이 이번 주에 900원대가 붕괴되면서 사실 이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 또 코멘트를 또 아끼지 않고 해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까지 일단은 뭐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시장의 전략을 듣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일단은 뭐 시장의 상승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 자금이 코스피로 간다. 이런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로 들어오는 종목들 보더라도 철저하게 실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10분기 실적 19개 기업이 발표했는데 12개 기업이 컨센서스보다 상이한 높게 나타난 모습 보여주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 SK텔레콤, 포스코 같은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않았고 펀더멘털이 많이 낮아져서 저평가받는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여러 가지 종목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 장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컨버스 콜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대형주들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대형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외국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일단은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 메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른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21선 종가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21선을 일단 지켜내려는 움직임에 있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단기적으로 21선 형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급격한 어떤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종목별 변동성과 차별화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간의 좀 기간 조정 가능성도 조금은 좀 열어두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종목 선택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압축되는 시기입니다. 섣부른 반등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놓치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선물시장 마감 동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준 와운의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1.95포인트 하락한 272.0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직전 고점, 연고점을 갱신해주면서 276.25포인트까지 선물은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차익성 매물들을 출회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오전장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반등 정도만 존재했었고 실제로는 계속 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부터 이제 주의에 대한 경보가 좀 울리는 구간이다라 좀 판단하셔야겠고요. 현물 쪽에서 워낙 기다리고 있는 지금 매수세가 한 1조 3천억 정도 유입된 부분이 충분히 가지고는 있지만, 선물에서도 3조 원 이상의 매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변동성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변동성 확대 장세로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황 뷰어는 단기 고점이 일단 형성되었기 때문에 좀 쉬는 관점, 좀 관망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의 구간이 좀 들어왔다. 현위치부터는 계속 상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약세권 전환 내지 좀 쉬어가는 휴식기로 좀 바라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병준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에 대한 대응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 스튜디오에서 수고해주신 두 분이죠.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허윤정 연구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한국경제TV 장중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특급의 스탁앤스탁 챌린지 탑5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는 제주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의 종목인데요. 수익률 10% 제주반도체. 자, 일단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김희석 지점장은 포티스라는 종목으로 2.8% 수익률 내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의 이강혜 부장은 코웨이 오늘 수익률은 0%입니다. 자, 4위는 M게임입니다. M게임 좀 변동성이 컸죠. 이번 주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 흐름과 맞물리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5%의 손해를 보고 있고요. 원익큐브 KB투자증권의 김희석 지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의 하락세를 현재 시간 수익률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출발증시급 스탁앤스탁의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YG1입니다. 편입가가 1,65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마켓 나우앤하우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SK증권 본사 영업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이네요. 1.7%의 마이너스 수익률, SK케미칼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는 메리츠종금증권의 강북금융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KCC 4.5%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GS건설은 4.6% 마이너스 수익률, 삼성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가 66,300원이었기 때문에 4%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장에는 저희가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창해에탄올과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창해에탄올 굳건하게
7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오 75%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이 6%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S윈드 매수가가 38,250원이었습니다. 3%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소 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요. 다음 주 또 파이팅을 기원하면서 저희 또 성공투자 오후 증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